어이? 들리시나요? 여기는 동원입니다. 동원. 이제 동원. 뭘 하지? 그러니까 하여튼 얘네 지금 아마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별로 이제 오지 않을 거야. 아마 이게 공황 상태로 가게 되면 투자하기가 참 거시기 한 상황이 많이 왔죠.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 공황으로 접어들면 너무 당연하죠. 그럼 지금 같을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돈을 좀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가 지금 만들어요. 모든 소수의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쉬운데 모든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주는 거는 거의 이거는 해랑이 갈겠다 이죠. 이게 목이 그지? 하나 둘 셋. 목을 누가 자꾸 매네. 하여튼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돈을 이제 지금 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줘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게 고민을 했었어요. 예전처럼 일본처럼 줄까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걸 하지 않다. 일본은 어떻게 줬냐고요? 자, 대한민국이 먼저 세계로 이렇게 발복을 하기 전에 지도자로 나가기 전에 먼저 이게 탐사를 먼저 좀 이렇게 선발대로 좀 나가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자, 일본이 그거를 갖다 좀 해줬었는데 일본이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천신계에서 이게 처벌을 내린 거야. 자, 잃어버린 30년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잃어버린 30년 이전에 일본에 어떻게 해요?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죠. 일명 부동산 버블. 자, 도쿄를 팔면 어떻게 해요? 미국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버블이 지금 완전히 요즘은 약간 외진데 같은 데 가면 거의 그냥 공짜로 와서 살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지금은. 일본이.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이 올렸어요? 그 당시에 천신들이 올린 거예요. 천신들이 작전을 한 거예요. 천신들이 이게 천신계 교류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게 그 당시 일본이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게끔 그걸 작업을 했어요. 자, 왜 그냥 일본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어떻게요? 어떻게 보면 선발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걸 나갔어야 돼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예전에 한참 부동산 호황일 때가 7, 80년대죠. 거기도 7, 80년대에 그때가 어떻게 해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세계 밖으로 나가려면 자본주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돈을 싹 몰아줘요. 자, 그게 뭐냐? 부동산으로 해서 그 돈을 몰아줘요. 일본에 예전에 조그마한 원룸 같은 오피스텔도 그게 장난이 아니게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때. 그러면 그때 왜 몰았냐? 그때 만약에 자기가 살던 집이나 부동산을 팔고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해외로 이렇게 예를 들면 제3국이죠. 좀 못 사는 나라들.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제3국으로 이주를 하면 집 한 채를 팔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어지간한 큰 기업을 하나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 큰 기업 하나는 그냥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그 돈으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뭐 재단 사업 같은 걸 원래 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프로젝트가 그랬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베이비붐 세대 돼가지고 그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집이 생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자기 집이 생겨. 집 하시는 분 맞나?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그 집값을 갖다 쫙 올려버려. 그리고 그 집값이 쫙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제3국으로 그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그러면 진짜 거기 가면 그냥 재벌이야. 제3국 같은 데 가면.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삼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나라로 가서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하는 뭔가의 선발대적인 역할을 해야 돼. 보통 일본 사람들이 기업보다는
재단이나 사단법인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원래 좋아하는데 이번엔 안 만들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이 양반들이 자기의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제 상국으로 가면 어떻게 해? 그거로 재단 사업을 원래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제 상국 가가지고 재단 사업을 한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극소수예요. 대부분이 그걸 못해요. 그 당시에 천신들이 그걸 갖다 이제 이걸 밀어줘요. 이제 그거를 대표하는 드라마 같은 것도 나와요. 그 당시. 일본 드라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저기 못 사는 나라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데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그러면서 저기 이게 재단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구하는 그런 그런 로망 같은 게 한참 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7, 80년대. 근데 막상 이게 딱 부동산 가격이라고 돈을 딱 주니까 어떻게 해? 집만 팔면 돼요. 자기 건물하고 집만 팔면 제 상국에 가면 그 돈을 어떻게 재단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 돼. 거의 복지 사업이나 재단 사업, 제 상국 가서.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런 말하면 근데 그냥 천신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돈을 줬더니 어떻게 그냥 섹스 관광만 존나게 다니더라. 일본 사람들도 약간 좀 반성해야 돼.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일본 사람들한테 돈을 겁나게 줬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섹스 관광이나 존나게 하고 다니더라 이 새끼들. 천신들이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해요? 재단 사업은 않고 어떻게 섹스 관광만 존나게 하고 다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의 경제 허리가 다 부러뜨려요. 천신들이 작은. 그게 우리가 잘 알고는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자, 반면 교사라는 말 있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섹스 관광이나 존나게 다 있는 거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천신들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연기들 따먹으러 다니겠다고 그냥 저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섹스 관광이나 존나게 다니더라 이 새끼들. 거기 가서 뭐 재단 사업은 않고 연기들이나 이렇게 겁나게 싼값에 그냥 따먹고 다니더라. 천신들이 한 말이야. 이거 좀 반성을 해야 돼 일본 분들도. 그러니까 7, 80년대에 엄청난 부를 갖다 80년대에 그 끝물이었어요. 이제 80년대에 그거를 처분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재단 사업을. 대표적인 게 교육사. 일본 사람들이 교육시키는 걸 좋아해요. 약간 학자적 기질이 세. 약간 하여튼 군사적 기질도 센데 학자적 기질이 세. 일본 사람들이. 이게 지혜가 좀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 사람들이 갈 때 선발 사업을 가면 어떻게 교육 사업으로 재단 사업을 하게끔 그거 갖다가 저거래. 교육 재단 사업. 교육 재단 사업은 뭔지 아시죠?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이런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교육 인프라가 없어. 그 당시에 그럼 일본이 선발적으로 가서 어떻게 교육 사업을 먼저 하게끔 교육 재단 사업을 했었어야 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제 상국 가서 교육 재단 사업 한 사례가 뭐 있나요? 없죠. 거의 없죠.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붐이 일었어야 돼, 일본은.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지고 어떻게 그냥 어린애들, 영계들만 존나게 따먹으러 다니더라, 이 새끼들. 천신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다, 얘네들은. 니네들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겠다. 원래 그 당시에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꽤 돈을 80년대 부동산을 꽤 자산이 크게 형성됐던 사람들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자, 교육 재단 사업을 나갔어야 돼요. 원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양반들이에요. 이게 지구에 내려온 게. 근데 어떻게 겁나게 그냥 섹스 관광이나 다니고 그래야. 그래 어떻게 허리를 갖다 딱 그냥 부러뜨려 버리는. 그게 잃어버린 함신이네 우리가. 자, 우리도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미 기회가 한 번 줬어요. 일본하고 똑같이 부동산으로 기회를 줬어요. 자, 서울 집값이 장난이 아니죠. 아이씨, 그 집 팔아봤자 뭐 양도세가 다 날라가요. 양도세 많이 깎아준 걸 알고 있어. 양도세 이미 부가 많은 사람도 줄 만큼 줬어요. 자, 우리나라도 똑같이 어떻게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죠. 자, 일본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자, 서울 집값이 장난이 아니죠.
뭐 저기 서울 어디 이게 보니까 요즘은 떨어져서 보는데 예전에 막 서초동 내가 정신과 저기 한참 2010 몇 년도에 정신과 다닐 때 거기 서초동이거든요 제 병원이. 예전에 얘기했죠. 그 서초동 그 근처 아파트 한번 시세를 보니까 한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20억 30억 막 20억씩 가십니다. 25, 그 당시에 제가 한강 내 정신병원 다닐 때, 저기, 그, 왕래 할 때 서초동 거의 아파트 가서 제가 항상 이게 한번 부동산 앞에서 보고 가요. 한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한 20억, 30억씩 값입니다. 2, 30억씩 값디다, 그 당시에. 지금 많이 내렸을 거야. 그 당시에 2, 30억 값디다. 똑같아요. 그 당시도 어떻게 해요? 일본하고 똑같이 부동산을 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밀어준 거예요. 이제 세계 지도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일본이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가난한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이거 저기 뭐냐 부하로 가기 위해서 천신들이 어떻게 똑같이 부를 밀어주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서울이 그죠? 서울 쪽에 보면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조금 올라가 팍 떨어져.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국토가 다 부동산이 쫙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자, 천신들이 일부러 서울 부동산 가격만 올려요. 약간 수도권까지 좀 올리고 정확히 따지면 서울권 부동산 가격만 쫙 올려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전국 부동산 가격은 안 올렸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제 이번에 한 거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만 어떻게 해요? 집값을 쫙 올려버려요. 부동산. 이걸 천실대로 올린 거예요. 자, 옛날 일본처럼 싹 올리죠. 옛날 일본처럼 올리면 어떻게 다 하니까 그게 안 될 렉들은 애시당초 어떻게 기회를 안 줘요. 서울에 있는 집을 안 줘.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걸 할 것 같은 애들한테 서울에 집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을 주고 어떻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오고 집값을 쫙 끌어올려. 자, 이 얘기하면 서울 부동산의 그 저기 시세 가격 역사를 보면 이제 대충 가는 거야. 그러면 저기 그 교육사업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자, 일본어 똑같은 똑같아요. 자, 저기 했더니 저기 나중에 부동산을 쫙 올려가지고 그걸 좀 처리해가지고 좀 나가라고. 자, 그게 코로나 직전 때같이 아마 제일 높았던 거라 알는데 맞나요? 코로나 직전 때까지가 아파트가격이 겁나 올라갔죠. 그때가 이제 끝물이었던 거예요. 그거 안 오르나요? 오를 수도 있어요. 원래 저기 대한민국 이제 자체가 세계 수도가 될 수 있으니까. 일본하고 똑같은 일본한테 똑같이 어떻게 피해를 준 거예요. 불을 갖다가 밀어준 거예요. 어떻게 이제 세계 지도자로서 나가라고. 이제 영적 사업이나 어떻게 이제 저기 이런 교육 사업이나 재단 사업을 하라고 이제. 그러면 제 상국에 가면 아파트 한 채가 2, 30억 가. 자, 2, 30억 그거 팔고 저기 그거를 이제 저기 해외로 재단 사업 하면 어떻게 거기서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 30억이면 뭐 아파트 한 채값이지만 이런 저기 제 상국에 가면 어떻게 천문학적인 돈. 그러면 그 2, 30억 돈이면 어떻게 해요? 도시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2, 30억 정도 그 아파트 하나를 처분하고 그 돈 가지고 저기 뭐냐 그 사업을 하자 재단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저기 굉장히 못 사는 나라 같은데. 그것도 이제 능력이 돼야죠.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있나요? 자, 서울 아파트 팔아가지고 제 상국 가서 뭐 저기 뭐 재단 사업이나 교육 사업을 했다는 사람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있긴 있을 거예요. 아주 극소수예요.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 집값 떨어지나요? 그건 몰라요. 이제 서울하고 저기 도쿄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좀 틀려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보통 이게 천신계 내려올 때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에 저기 뭐 동남아시아의 뭐 어떤 나라에 잘 못 사는 나라에 어떻게요? 세종대왕 같은 왕이었어.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그럼 여기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이제 어느 때는 되면 이제 부를 이제 딱 밀어준다. 아파트 한 채 사는데 그게 이제 2, 30억까지 친 거야.
그러면 이런 저기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못 사는 나라 가지고 재단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살려내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시장으로 추대를 해요. 그럼 시장에서 추대받고 그 시를 잘 다스리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기 뭐냐 그 중앙으로 가서 그 나라 대통령까지 올라가요. 아마 이거 사례를 하나가 나오긴 나왔어요. 일본에서 어디 남미의 일본인 출신 저기 대통령 있죠. 예전에 좀 약간 저기 거기 뭐냐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건데 비리 문제로 갔던 대통령인데 그 딸도 대통령 됐나 하여튼 그 남미의 그 일본인 출신이 대통령 된 사람 한 명 있죠. 원래 그렇게 많이 돼야 되고 그 샘플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췄죠. 그 양반도 뒤끝이 안 좋았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요즘 MZ 세대들한테 이제 거의 기회를 줄 거예요. 이제 대부분 세대들은 기회가 다 이제 줄 만큼 줬어. 근데 어떻게 안 움직여. 더 돈만 달라고 해. 매일만 성당이나 불당해가지고 돈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자, 예전에 돈을 주면 뭐를 하겠느냐 이제 순신들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이제 물어봐. 조상이 이제 그 하기도 이제 저기 예수나 저기 하나님이나 저기 치타르타의 형상을 해서 물어봐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저기 그 재단 사업이나 좋은 뭐냐 이게 저기 내가 기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얼마면 필요하겠냐? 한 30억만 주십시오. 30억 클럽에 들고 싶습니다. 30억 클럽에 들게 하시옵소서 해가지고 베이비 부모한테 딱 줬어.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의 자산이 30억 이상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집 한 채 값만 저기 아파트 30평짜리 이런만 있어도 어떻게 30억 넘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나 30억만 주시면 내가 저기 재단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했어. 그래가지고 30억 딱 줬어. 그래가지고 아파트 자산이 30억까지 올라서 베이비들. 그래가지고 30억 주니까 나중에 또 성당 불당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예수님 예수님 피나이다 저를 100억 클럽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야 이 자식아, 너 예전에 30억 주면 너 저기 재단 사업하고 뭐 저기 이게 가난한 나라 가서 뭐 기부 사업하고 한다면서 내가 30억 줬더니 또 100억 달라고 뭐 너 100억 주면 뭐 할 건데 그때 하겠습니다. 자 이래 또 이게 베이브분들 다 이랬어. 자 이게 자 그러면 자 30억 대도 안 움직이 내가 물어봤어. 자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거야. 2010몇 년도에 그 서초동이나 이런 강남 아파트까지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재단 사업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안 움직이고 있다. 근데 돈을 더 달라고 지금 어떻게 성당이나 교회나 저기 불당해가지고 30억을 줬더니 어디가 이제 100억 달라고 막 빈다. 내가 한마디 야 30억 줬는데 걔네들 그러면 그 중에서 내 시험을 하라고 그 중에서 한 저기 10%만 기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기부하라고 해보라고. 30억이면 3%가 저기 3억이죠. 10%가 3억이죠. 자, 3억 한번 기증해봐. 걔네들 하는지.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그러면 얘네들이 기증을 하면 그나마 저기 가능성이 있는데 기증 안 하면 얘네들 100억 원 줘도 10원 한 장 안 내놓을래다. 뭐 뻔한 걸 뭐 묻고 있냐 내가. 그래서 그 당시 2010년도에 정신병 한 2013년도에 서초동 한참 강남 일대 아파트 값을 내가 다 체크하고 다 했어요. 그 당시에 뭐 20억 30억 막 그럴 때 2014년도 5년도 그 정도 했어요. 한참 피크 칠 때였죠. 이제 좀 고급 아파트 같은 게 이제 그런 아파트 줘가지고 어떻게 불을 줬더니 비나이다 이제 100억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지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100억원 주면 얘네들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을 하라고. 뭐 어떻게 하냐면 거기 총 재산의 딱 10%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30%라고 하려다니까 30%면 너무 얘네들이 대부분 안 내고 일단 10%만 내놓으라고. 일단 10%를 기증을 하라고. 어디 저기 사회 뭐 단체나 이런 데다 기증을 하라고. 자 그거를 명령을 한번 내려보라고. 그러면 명령을 내려가지고 10%를 기증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조금 저기 100억까지는 그렇고 30억짜리를 50억까지 한번 줘볼만 하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저기 아마 안 내놓을 거라고 대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들 절대 주지 말라고. 걔들은 100억 원을 주든 1000억 원을 주든 어떻게 해요? 지돈 10원 한 장 내놓을 애들이 아니라고. 그럼 한번 시험을 쳐봐. 내가 했어.
그래가지고 천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상황을 갖다 주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꿈에서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순 자산이 어떻게 해요? 순 자산의 10%를 갖다 기증하게끔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10원 한 장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다. 대부분 세들이. 그래 내가 그 당시에 천신들을 내 말이 맞지 않냐고. 걔네들 100억 1000억 줘봤자 10원 한 장 지 입주댕이에다 다 넣을 거지. 제 상국 가서 그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구할 생각 없는 애들이라고. 볼 것도 없다고. 걔네들 주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뺏어내냐고요? 아마 그거 저기 그냥 뺏어내지는 말고 기회를 좀 줘보라고. 그래서 내가 기회를 좀 줘보라고 했어요. 이게 좀 돌아다니겠고. 하여튼 일단 그래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중에 봐서 그러면 저기 이제 새로운 영세대들이 나올 거 아니야. 새로 태어나는 유아 세대들이 나오면 그 돈을 상속을 받아서 이제 걔네들한테 향하게끔 하라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베이비 부모 애들은 내가 못 가르쳐. 왜? 고집이 겁나 세 얘네들. 이제 베이비 부모 애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집이 다 똥고집이야. 황소 똥고집이야 다들. 베이비 부모 애들은 내가 포기했다 얘네들. 근데 자라나는 영세대들은 내가 이제 교육 사업, 이게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서 새로 하게 되면 이게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베이브 세대는 가르쳐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자기 죽기 전에 어떻게 그들 갖다가 손주들이나 증손주들 태어나는 걔들한테 괜찮은 그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씨가 되는 애들한테 상속을 하게끔 하라고. 그냥 굳이 뺏지 말라고. 굳이 뺏으면 이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오면 안 되잖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뺏지 말라고. 그러니까 뺏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와. 그래서 뺏지는 말고 새로운 그 손주나 증손주로 해서 어떻게 상속을 하게끔 만들라고. 괜찮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새로 태어난 애들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데 베이브 부모 애들은 황소 똥꼬집이라서 안 된다고. 얘네들 안 들어먹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흘려 보내라고 해요. 일본처럼 그러니까 부동산가 완전히 10분의 1토막 내가지고 초토화시켜서 잃어버린 30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 경제가 파탄이 되지 않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 베이비 부모세들 얘들 주네들 18을 하다가 다른 선량한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보지 않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잘 모른대. 지금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거야. 이제 다음 주자들이 그 상속을 받고 이제 내가 이제 가르친다고 했어. 이제. 이미 지금 가르쳤나? 이미 내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엄청나게 했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한 3, 4살들 되면 스마트폰 유튜브를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건 보지 말고 제 거 유튜브 강의를 많이 보게끔. 이게 요즘은 TV도 이렇게 보잖아. 큰 TV에서 보게끔 해줘. 제 강의를 어렸을 때부터 듣게 해줘요. 이미 제가 자료를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강의 자료를 엄청나게 올렸죠. 자, 이 강의 자료를 갖다가 이제 태어나고 한 3살, 4살 정도면 이제 말귀를 좀 어느 정도 알아들어. 그럼 이때 TV를 해서 어떻게 틀어줘요. 그러면 돼야. 내가 다 교육자료 내려놨잖아. 돈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 그냥 집에서 TV만 켜고 어떻게 대형 화면으로 보면 내 얼굴이 나오잖아. 유튜브도 다 대형 화면으로 보이잖아. 그렇게 해서 보면 돼야. 강의 들으면 돼야. 제 강의가 지금 몰린 게 장난이 아니에요. 용량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지만 고퀄리티의 강의 굉장히. 하여튼 그래. 여기서 아까는 아이고 샥신이어라.